뉴스 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살펴볼 주제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새해 첫날이 되기 바로 몇 분 전에 기각이 됐습니다. 자, 먼저 이 재판부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구속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구속 사유의 상당성과 필요성인데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는지, 소명이 됐다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법원의 판단 내용이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혐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경찰 지금 현재 있는 그 공무원들과의 공모 관계들이 인정이 되느냐 여부가 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공모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공소 사실로 특정할 수 있을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범죄 사실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고요. 네. 사실 범죄 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거 없이 이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구속을 해서 수사를 진행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구속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수사를 확대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수령으로 봤었는데 이게 기각이 돼버리면서 앞으로 수사를 더 확대해 나가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까지 인정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래 검찰이 이번에 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 송병기 부시장의 영장 발부를 근거로 해서 관련돼 있었던 다른 관련자들, 뭐 백원우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당장 송병기 부시장 자체에도 법원이 봤을 때 영장 발부 정도의 소명도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이 소환 조사를 다시 함으로써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그런 혐의를 좀 더 단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속도가 조금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영장 청구를 할 때 범죄 사실을 단일하게만 구성하는 경우보다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여러 개로 구성을 합니다. 가령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 교사 뭐 이런 것까지도 나열을 해가지고 기소를 할 것을 애비하고 그걸 범죄 사실로서 영장 청구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은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다투는 사실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고 무엇보다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말맞추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조금 이례적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마치 항소 이유서를 쓰듯이 반박문들을 기자들과 언론들한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 부시장이 당시에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장 심사에서도 공소시효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두 가지인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이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 부시장 측에서는 그 당시에 송 부시장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 사건은 뭐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를 떠나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은 맞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공무원과 공범이면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송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라든지 경찰과 관련돼서 같이 공무원들과 선거 개입을 공모하면 그러면 공무원과 함께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닌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공소시효 여부라든지 뭐 공소시효가 10년이 아직 있다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 공소시효와 관련되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공무원과 예를 들면 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경찰 모두 다 하나의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송 부시장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선거 개입을 안 했고 네. 개입을 안 했으니까 공모가 어떻게 있는 것이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 이 부분이 만약에 재판에 가게 된더라도 굉장히 큰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검찰은 공모 관계를 입증을 해야지 공소시효 자체를 10년으로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병기 부시장의 혐의 입증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아니면 경찰의 관련자들의 소환과 관련된 혐의 입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공무원과 선거에 개입하는 그 공모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공소시효가 민간인이라도 공소시효 10년으로 그렇죠. 연장되는 것은 뭐 이미 확립이 돼 있는 네, 판례인 그러니까 거죠. 법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 10년을 적용하려면 공모 관계를 또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검찰 입장에서는 넘어야 될 한 단계의 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또 이제 검찰은 증거 인멸의 증거로 송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과 통화한 내용을 갖고 이게 이제 증거 인멸의 증거다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을 안 한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증거인멸이라고 하려면 어떤 사실, 특히 범죄 사실을 저지른 것을 인멸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이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단 이 범죄 사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번에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것이 그 통화 내용으로 언제 어떻게 하는지 말에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 맞추기를 한 것이 A라는 어떤 특별한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과연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된 선거 부정의 사건이었는지에 대한 소명과 증거들이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그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변을 할 때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 좀 주요 공범들의 만약에 한다면은 공소시효를 적용하거나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청와대나 경찰 관계자들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영장이나 뭐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면서 나에 대해서만 지금 그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시효가 연장됐다고 해서 하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그런 약간 취지로 항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공범에 대한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라고 하면서 이제 기각을 했거든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이 사건의 본질이 만약에 청와대와 경찰을 이용한 선거 개입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주가 되는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진술과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하고 기각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앞으로 이 수사 방향을 송병기 이 부시장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청와대에 관련된 그 공무원들로 수사를 방향을 틀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이제 이번에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검찰로서는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다음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들을 밟아가려고 했던 것인데 네. 지금 그것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만약에 목표로 하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범죄 사실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보강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든 기소를 준비하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공범 중에서 한 명인 누군가를 구속시킴으로써 하려고 하는 거는 구속이라고 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절차를 좀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의 이제 통화 내용은 그러니까 청와대 방문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내용을 통화한 내용 그것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병기 부시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이 도청이나 감청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찰은 그 휴대폰이 이 송 시장의 관련자들의 휴대폰이었고 송 시장이 그 지인의 휴대폰으로 송 부시장과 통화하는 게 거기에 녹음이 돼 있었는데 그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증거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위법성은 없다고 보여요. 근데 이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서서 다른 내용과 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사의
어느 정도가 진행됐는지 이런 진행 정도를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같이 연결해 본다면 현재 수사가 이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얘기한 것만 가지고는 증거인멸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앞서서 이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법원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의 이 포인트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덜 됐다는 것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덜 됐다. 근데 저는 좀 변호사님이랑은 의견이 다른 게 검찰이 지금 수사의 방향을 틀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자들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 네. 특정의 근거가 송 부시장의 수첩이에요. 그러니까 송 부시장을 다시 소환 조사를 해서 누구와 만났고 지금 당장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통화한 것도 증거인멸을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날 누구를 만났고 구체적인 공모자들을 특정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송 부시장을 다시 한번 소환 조사를 해서 이 수첩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빙성을 부여하고 수첩뿐만이 아니라 이 수첩과 맞는 부분 지금 검찰은 이번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송 부시장의 수첩에서 일부의 내용이 사실상 실행된 부분이 있다. 예를 네. 들면 산재 모병원 같은 부분. 그 얘기는 결국은 송 부시장의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결국은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더 윗선으로 어떤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이 부분을 밝힐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주범과 뭐 공범이라든지 관련자분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 부분이 결국은 이 송 부시장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근데 그렇군요. 뭐 어쨌든 지금 송병기 부시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검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부실 수사, 졸속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로서도 그런 정치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병 그리고 또 아까 증거 수집 면에서도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를 진행했고 송 부시장부터 이제 영장을 청구하고 갔던 건데요. 사실 송병기 부시장이 지금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도 누구누구를 만났다라는 것까지는 진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름도 나왔고요. 뭐 청와대 어떤 행정관이라든지 어떤 수석이라든지 예. 근데 이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한 데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수석들이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로서는 적어도 이제 검찰의 의도와 지금까지 수사와는 별개로 법원으로서는 이런 형태의 수사 방향에 있어가지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이번에 밝혔기 때문에 현재 이제 송병기 부시장도 제대로 진술을 받아내려면 신병이 구속된 상태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수사를 더 강하게 가려고 한다면은 더 핵심적인 그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들을 더 강도 높게 진행을 하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쨌든 뭐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이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수사를 보강한 뒤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